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게 되는가, 그것을 배움에 있어서 실내 문제로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시 취급되어지는 질량이 변하는 물체에 대하여 운동 방정식 세우기, 그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앞 시간에 걸쳐서 계속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앞 시간들에 대해서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2개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 강의 들으십시오. 특히 물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배운 것들을 약간 독립변수를 다르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앞 시간에는 독립변수가 x이고 종속변수가 y였고 그랬잖아요. 물리학이나 이공계통에서는 독립변수가 시간 t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종속변수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관심이 가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은 독립변수 t, 종속변수 m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질량 mt인 물체의 질량 변화율이 dt분의 dm이라면 이 물체의 t에서의 질량은 mt이고 t 플러스 dt에서의 질량은 m의 t 플러스 dt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t에서의 질량 플러스 dm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미적분하기 dt분의 dn 그렇게 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 m의 t 플러스 dt는 mt 플러스 dm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이 m이라면은 반드시 이쪽도 m이어야 되고 이쪽도 m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데 제일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물리학을 조금 할 것이니까 약간 기초적인 거 알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보니까 뭔 얘기인지 잘 알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 어디로 가시냐면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단일 물체 있죠. 이것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았는데,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 같은 경우 운동량 p를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p는 mv 그렇게 정의를 해 주죠. 이랬을 때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단일 물체의 m이 운동 방정식, m이가 motion of equation이요. motion of equation 운동 방정식, m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는 dt분의 dp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F는 ma인가, 그것을 1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1단계에서부터 5단계인가까지 설명을 해 놓았는데 반드시 이공계 학생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적어 놓기는 F는 dt분의 dp 그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F는 dt분의 dp라는 그 말이나 F는 ma라는 그 말이나 중고 대학교 초급반에서 쓸 적에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도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는 dt분의 dp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F는 dt분의 dp의 물리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물체의 외력 F가 가해지면은 물체의 운동량 P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dt 동안에 dp만큼 변한다. 이것이 F는 dt분의 dp의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캐낼 수가 있는데, 만약 물체의 운동량을 알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알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즉
물체의 운동량을 알면은 그 운동량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F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F는 dt분의 dp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해 봅시다. 이 P라는 것이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즉 dt분의 dp 벡터는 dt분의 dmv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은 고부 미분법에 의해서 dt분의 dm의 v 플러스 m dt분의 dv인데 dt분의 dv는 뭐예요? 가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a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앞에 한 같은 경우는 질량 m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해? 고전적으로는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들의 질량이 변한다고 봐줄 수 있냐면은 그 질량인 덩어리에다가 모래나 시멘트 같은 것을 천천히 떨어뜨려 주면은 질량 m인 물체에 모래나 시멘트가 묻어가지고 그것들의 질량을 합해 준다면은 질량 m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얘기는 좀 해줄 수 있는데 질량 m인 물체 덩어리 그 자체로서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다만 거기에 시멘트 가루나 모래가루가 차근차근 달라붙으면서 마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질량 m인 물체 덩어리 자체는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 학생들은 질량이 변하는 물체를 다루어 봤겠지만은 거기에서 질량이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 상대론에서 질량이 변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수식에서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 질량이 변하는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서 질량이 변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두 개의 질량이 있으면은 한쪽의 질량이 얘한테 자기 질량을 조금 주게 되어지면은 얘는 질량이 조금 증가하고 얘는 질량이 조금 감소하고 그러한 경우에 질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질량 덩어리 그 자체, 입자 그 자체의 질량이 증가를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다룰 dt분의 dm이라는 것은 질량이 변한다. 즉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합해지기도 하고 서로 떨어지기도 했을 때 그때 질량이 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조그마한 입자 그 자체의 질량이 변한다 그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세상 강조를 해요. 고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에 질량 m 이게 딱 단일한 물체라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어지겠잖아요. 그래서 F는 MA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왜 F는 MA가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질량이 M 딱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M2가 F는 dt분의 dp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이번에는 입자가 여러 개가 있어. 즉 말해서 M1, M2, M3 쭉 가가지고 MK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량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S가 있다. 시스템은 우리 한국말로는 개라고 그래. 개. 이때 N개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개의 총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개 질량들의 운동량을 다 합쳐 놓은 것을 이 개의 총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제일로 자연스럽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총 운동량은 라지 P로 씁니다. 라지 P 쓸 적에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 꺼줘요. 스몰 P하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개의 총 운동량 라지 P는 모든 질량 입자들의 운동량을 다 합쳐준 것과 같은 걸로 정의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PK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K번째 입자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MK, VK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 S 속에서 입자들이
지그들끼리도 서로 힘을 작용하고 그러겠지요. 이렇게 개 내에서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을 내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개의 바깥에서 이 개에 작용하는 그러한 외력은 말 그대로 외력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 개 내에서 입자들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외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개 바깥에서 이 개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그냥 외력이라고 해요. 이때 S 외부에서, 즉 개 S 외부에서 mk에 작용하는 외력을 스몰 fk 벡터라고 한다면은 모든 입자들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은 어떻게 정의해 주면 좋겠습니까? 개별 입자들에게 작용한 외력을 다 합쳐준 것이 이 개의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한 외력이라고 정의한 게 제일로 합당하겠죠. 그러한 전체 외력을 라지 F에 E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E자를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것은 아하, 시스템의 외부에서 시스템 내의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이구나,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면은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어지냐면은 이 개의 외부에서 이 개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은 dt분의 d 라지 p 벡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 거니까 그때 보세요. 지금 얘가 나타난다면 제가 첨부해 놓은 상태이니까 지금 클릭해서 보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라지 P라는 것은 개별 입자들의 전체 운동량이 되어지죠.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질량이 변하는 입자들의 운동은 어떤 경우에 쓰이게 되어지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몸무게를 저울 위에서 잴 적에는 저울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저울에 자기 몸무게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바닥을 저울이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위에서 체인이 떨어져. 체인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떨어진다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몸무게 잴 적에 그 저울 위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만은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점점 떨어지면서 바늘 눈금이 바뀌겠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순간에 바늘 눈금이 순간순간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량이 변하는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이야. 또 어떤 좋은 응용 예가 있냐면은, 로켓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료거든요. 연료를 뒤로 발사시키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켓 질량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럴 적에 연료가 소모되는 그 비율하고 로켓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 또는 가속도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하는 질량이 변하는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이야. 입자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은, 여러분들 그 충돌 문제 배울 적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입자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야. 맨 처음에는 하나의 커다란 물체가 있어. 또 하나는 조그마한 물체가 있어. 이 두 물체가 딱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딱 붙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질량이 큰 물체를 주인공으로 본다면은 주인공 입장에서는 질량이 작은 물체만큼 자기 자신의 질량이 늘어난 것이 되어지겠죠. 즉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작은 물체의 질량을 흡수해서 질량이 늘어난 걸로 보고 계산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한 경우가 바로 두 입자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든요. 또는 두 입자 계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 엄밀하게 우리가 배우는 F는 MA 있죠.
그것 같은 경우는 원래 입자에 대한 방정식이요. 그런데 그 입자가 많이 모아진 것이 강체잖아요. 하나의 물체는 다수 입자가 모여져서 된 강체야. 강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변하지 않고 있는 입자들의 모임으로 된 물체를 뭐라 그래? 강체라 그래. 두 입자의 완전 비탄성 충돌로 봐도 되고, 또는 두 입자계의 완전 비탄성 충돌로 보기도 하겠다.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이 변하는 물체의 역학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양을 따져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세울 적에는 두 가지 상태에서의 물리량을 따져가지고 그 두 가지 상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자,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첫 번째 상태는 시간이 t일 때 상태입니다. 또 다른 상태는 시간이 t 플러스 dt일 때의 상태입니다. t인 상태는 라지 m인 물체는 속도가 v로 움직이고 있었고, 스몰 m인 물체는 속도가 u로 움직이고 있었어. 시간이 dt만큼 흐르자 이 두 물체가 합쳐져 버렸어. 그러면은 역학 문제를 적용을 시킬 적에는 주인공을 하나 정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라지 m을 주인공으로 정할지 스몰 m을 주인공으로 정할지는 자기 마음인데, 라지 m이 스몰 m보다 질량이 더 큰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라지 m을 주인공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t 플러스 dt일 적에 라지 m과 스몰 m이 합쳐져 버렸어. 이럴 적에 이것을 어떻게 간주를 해 주냐면은 시간이 t일 적에 질량 m인 물체가 시간이 t 플러스 dt일 적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질량이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m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질량이 바뀌었고, 스몰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봐주는 거야. 여기서 t일 때나 t 플러스 dt일 적에나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 자, t일 때의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야. t 플러스 dt일 때의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플러스 0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합쳐져 버렸는데 여가 또 다른 질량이 남아있다. 그것은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미분 방정식을 잘못 세운 경우야. 이제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어. 시각이 t일 적에 속도가 v인 것은 시간이 t 플러스 dt일 적에는 속도가 어떻게 되어진다? v 플러스 dv로 되어져야 된다. 그거 강조했지요. 제가 아까 여기서 신신당부했지요. t일 때에 m이라면은 t 플러스 dt일 적에는 표시 자체는 m의 t 플러스 dt로 해주는데 t일 때의 양에다가 dm을 합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t 플러스 dt일 적에 v 플러스 dv로 해줬고, 이 스몰 m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u라면은 나중 속도는 뭐야? u 플러스 du 그렇게 해줘야 돼. 즉 스몰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없어져 버린 질량이 제로인 그러한 상태로 간주를 하고, 이것의 속도가 u 플러스 du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m의 t 플러스 dt 즉 t 플러스 dt에서 라지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떻게 미적분학에서 표시가 되어지냐면은 m 플러스 dm 이렇게 표시되어진다고 했죠. 이 부분 있죠. t 플러스 dt에서 라지 m 질량을 미적분학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가 뭐하고 같아졌습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또 스몰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봅시다. t 플러스 dt에서 자 t 플러스 dt에서 스몰 m 같은 경우는 당연히 m 플러스 dm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지요. 여기서 이렇게
이 결과가 뭐예요? 제로죠.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것이 성립하죠. 그러면은 이제 운동방정식 그것을 적용시킬 거야. 어떤 거? 이걸 적용시키겠다 그 말이야. 먼저 D 라지 P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D 라지 P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DT에서의 라지 P 빼기 T에서의 라지 P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이 관계로부터 스몰 m이 dm이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고로 스몰 m 대신에 dm을 대입을 할 거야.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적에는 변수를 작게 해줘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석이죠. t 플러스 dt에서의 운동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인데 스몰 m이 d 라지 m이기 때문에 m 플러스 d 라지 m 해놓고 속도가 v 플러스 dv죠. 그 다음 이거 질량 곱하기 이거 해봐야 0 곱하기 이거 해봐야 p차 0이죠. 그 다음 여기 빼기 처음의 전체 운동량이죠. 라지 p 같은 경우는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이라고 했어. 고로 시각이 t일 적의 운동량은 라지 mv 플러스 스몰 m u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마이너스 라지 mv 플러스 스몰 m u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전개를 해주면은 라지 mv 마이너스 라지 mv 얘들은 없어지죠. 고로 얘를 쭉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d 라지 p를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운동방정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d 라지 p를 dt로 나누어야 되죠. 이 표시가 원래는 델타 라지 p 나누기 델타 t요. 근데 델타 t를 지극히 제로로 보낸다고 했을 때게 dt분의 d 라지 p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고로 dt분의 d 라지 p는 라지 p 이것을 dt로 나누면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dt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쪽에 마이너스 dmu 또 이쪽은 플러스 dmv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m을 앞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u 마이너스 v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t로 나누고 그리고 dm dv를 dt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에서 이 dt를 dm 밑에다가 적어줘도 전혀 상관없어. 여기에서 이것들은 그런대로 보통 양이야. 이것도 미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양이야.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tm이라는 것이 이 라지 m이 dt가 지났을 적에 증가하는 질량의 양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정을 하냐면은 이 dm 있죠. 이것을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여기서 dm이라는 것은 스몰 m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m이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어때? 무시 가능하다 그 말이야. 남는 것은 무엇만 남냐면은 m 해놓고 이것은 a라는 것은 라지 m 가속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dt분의 d 라지 m 같은 경우는 라지 m 다트 그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그리고 u 벡터 마이너스 v 벡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라지 m에서 본 스몰 m의 상대 속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상대 속도인 vr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고로 dt분의 d 라지 p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뭘로 뒀다? 라지 f의 2가 되어지죠. 즉 개 바깥에서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라지 m a 벡터 마이너스 라지 m 다트 vr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한 입자 또는 한 입자계의 두 부분으로 분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신뢰가 되어지냐면은 로켓 있죠. 로켓가 갈 적에는 맨 처음에는 연료하고 로켓 몸체하고 딱 하나의 몸체가 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료를 뒤로 발사해 버리니까 어때? 이것을 미시적으로 보면은 드디어 두 부분으로 갈라지죠. 빠져나간 연료 부분하고 로켓 몸체와 아직 안 빠져나간 연료 부분하고 그렇게 한 입자 또는 한 입자계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졌을 때 그쪽에서의
피직스, 물리는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야. 이것도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시간이 t일 때, 두 번째, t 플러스 dt일 때, 그 두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되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각이 t일 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니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착각해 놓은 것이요. 그 다음 시각이 t 플러스 dt 일 적에 질량 라지 m인 물체가 스몰 m을 바깥으로 밀쳐내버리고 얘를 밀쳐낸 만큼 자기 자신은 질량이 줄어들어 버렸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질량 라지 m이 있었다면은 질량 라지 m이 스몰 m을 흡수를 해버려 가지고 자기 자신의 덩치를 더 늘린 경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질량 라지 m인 물체가 자기 몸에서 일부를 떨어져 나가게 해버렸어. 스몰 m만큼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니까 자기 자신은 그 떨어져 나간 만큼 질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놔야 이쪽과 이쪽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이쪽 전체 질량은 m, 이쪽 전체의 질량은 m-m 플러스 m, 역시 m 다 똑같죠. 그러면 시각이 t일 적의 속도를 v라고 가정하면은 t 플러스 dt 일적의 속도는 어떻게 놓는다? 미적분학에서 v 플러스 dv, 또 m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m 이것 같은 경우는 v 플러스 뭐 그렇게 놔서는 안 돼. 왜 그렇게 놔서는 안 되냐? 철저하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t 플러스 dt에서 m 플러스 dm으로 놓으려면은 이 m이 시각 t에서도 있었고 시각 t 플러스 dt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질량 m밖에 없었어. 시각이 t일 적에는. 그런데 시각이 t 플러스 dt가 되어지니까 라지 m인 물체가 스몰 m을 바깥으로 튕겨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즉 로켓가 연료를 분사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m 같은 경우는 t일 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t일 때는 라지 m밖에 없었어. 스몰 m이 등장을 한 것은 어느 때만 등장했어? 이 두 그림에서 t 플러스 dt일 때만 등장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d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것은 딱 하나의 변수로만 적어줘야 됩니다. 고로 이 질량 m 같은 경우는 속도가 u이다 그렇게 적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보면은 라지 m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그렇게 질량이 감소한 경우가 되어지죠.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실제 상황을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하여 미분 방정식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하여 보자. 라지 m t 플러스 dt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라지 m 플러스 dm 그렇게 되어지죠. 라지 m이 여기서는 라지 m이다가 t 플러스 dt가 되어질 때 질량이 스몰 m만큼 감소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식 형태로 바꿔주면은 t 플러스 dt 일적에 라지 m 같은 경우는 당연히 m 플러스 dm 이거야. 이것은 불변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적어진다 그 말이야. 단지 여기서는 라지 m이죠. 이것이 어떠한 상태라고?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상태다 그 말이야. t 플러스 dt 일적에가 스몰 m 같은 경우는 t일 때는 없고 t 플러스 dt일 때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dt에서 스몰 m 같은 경우는 뭐요? 뭐기 뭐요? 그 자체로 스몰 m이지. 이 수식으로부터 dm은 마이너스 m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이 개의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 d 라지 p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T 플러스 DT일 때의 운동량은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 M이 DM이기 때문에 변수를 최대한 줄여가야 된다겠어. 무엇으로? 라지 M으로. 라지 M이 주목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고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은 라지 M 플러스 DM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속도는 V 플러스 DV. 그 다음 이것의 운동량은 M 있죠? 이 M이 뭐야? 마이너스 DM이죠? 고로 마이너스 DM 곱하기 이것의 속도 U 그렇게 해주고 이것이 나중의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 해줘야 되죠. 자, 빼기 처음 운동량은 라지 M 곱하기 V 벡터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쫙 계산을 해주면은 얘하고 곱하면은 얘하고 서로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것만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DT분의 D 라지 P를 계산을 해야 입자계의 운동 방정식인 이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D 라지 P 벡터는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DT로 나눠야 되겠지요. 나누면은 M은 그대로 적어주고 얘를 DT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하고 지금 DM이 같이 있죠. 즉 말해서 얘하고 DM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DM U 마이너스 V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T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플러스 또 DM DT분의 DV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무시. 남는 것은 MA 벡터 마이너스 이것은 M 다트 그리고 VR 그렇게 되어지죠. 이 VR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V인 물체에서 속도가 U인 물체를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라지 M인 그 물체 상태에서 스몰 m을 바라보는 속도가 되어지겠죠. 최종적인 F의 E는 이식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질량이 증가해가는 완전 비탄성 물체에서 운동 방정식이나 질량이 로켓처럼 점점 감소해 나가는 물체에서 운동 방정식이나 운동 방정식 형태가 같아 틀려. 같잖아요. 만약에 운동 방정식 형태가 다르다면은 질량이 증가할 때 공식 따로 외우고 질량이 감소할 때 공식 따로 외우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이 같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주면 되죠. 다만 여기서 최첨단으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 같은 경우는 M 다트가 양수죠. 즉 시간에 따른 라지 M의 질량이 어때? 점점 증가를 해가는 양수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라지 M 다트는 뭐예요? 로켓가 점점 연료를 바깥으로 빼내버리기 때문에 라지 M 다트가 여기서는 뭐야? 0보다 적다 그 말이야. 또 이 식을 이끌어내는데 AM, another method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죠. 자, 시각이 t일 때와 t 플러스 dt일 때의 상황을 지금 제가 그려놨어. 여기서는 시각이 t일 때에 질량이 라지 m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각이 t일 때 물론 라지 m 있어. 그런데 스몰 m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스몰 m의 질량을 시각 t일 때에 제로로 놓고 이 제로인 스몰 m의 속도를 u라고 놓는다면은 t 플러스 dt일 적에 스몰 m의 속도는 u 플러스 du가 되어지죠. 왜? 이때에는 스몰 m이 이쪽에도 존재를 해 있었으니까. 존재를 해 있다 그 말은 뭐야? 질량이 제로인 상태로 존재를 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속도를 u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u 플러스 du가 되어지죠. 여기서 속도를 v라고 했으면 얘는 v 플러스 dv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이제 t 플러스 dt 일적의 라지 m의 질량은 당연히 라지 m 플러스 dm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건 불변이야. 이것이 실제 실험에서는 라지 m 마이너스 m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고로 t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m이고, 그리고 스몰 m의 t 플러스 dt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미적분학에서 스몰 m의 t 플러스 dt는 당연히 m 플러스 dm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것을 적어주죠. 그때 t 플러스 dt에서 질량이 뭐야? 스몰 m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m을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때의 m 있죠. 이것은 시각이 t일 때의 m이요. 이때 이 m은 무슨 m이야? 시각이 t 플러스 dt일 때의 m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t일 때는 이 mt가 뭐요? 없잖아요.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날려버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dm은 m 이것만 남죠. 이런 상태에서 델타 P를 계산을 해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들하고 다 똑같죠. 다만 dm하고 얘들하고 곱해진 것은 여전히 다 무시를 해버리고, 한 입자계의 두 부분으로 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고 또 이런 방식으로 풀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라지 m이 dt가 지난 후에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그리고 스몰 m 이렇게 갈라졌을 경우에 혼동하지 말아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스몰 m 같은 경우는 t일 적에는 아예 이 그림상에 존재하지도 않다가 t 플러스 dt 일적에 딱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m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적용된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지려면은 t일 때도 존재해야 되고 t 플러스 dt 일적에도 존재하는 그러한 양인 경우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스몰 m이 t일 때는 존재하지 않고 t 플러스 dt일 때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의 속도를 적어줄 적에는 뭘로 적어준다? u 이렇게 딱 하나의 변수로만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이것의 속도를 라지 m 처음이 v였기 때문에 v 플러스 du 그렇게 적어주면 미분 방정식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난 변수는 딱 하나의 변수로만 적어줘라. 그 미분 기호 같은 것은 넣지 말고, 굳이 스몰 m의 속도를 v 플러스 du 그런 형태로 주고 싶다.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그렇다면은 시각 t일 때에 이 m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나타내 줘라. 시각 t일 적에는 m이 질량이 제로인 상태로 존재했다라고 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질량이 제로인 스몰 m이 u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고로 t 플러스 dt 일적에는 속도가 u 플러스 du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겠어. 여기서 또 하나 철저히 조심해야 될 거. 시각 t 이퀄 제로일 때 스몰 m 질량을 0으로 놨는데 이것의 속도를 v로 놔버리면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시각 t 이퀄 제로일 때에 질량이 제로인 스몰 m하고 라지 m하고 한꺼번에 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v로 놨다면은 얘도 v로 놓고 쉽죠. 그렇게 놔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어져 버리냐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려. 얘가 v라면은 여기에서 속도도 뭐가 돼버립니까? v 플러스 dv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얘도 v 플러스 dv가 돼버리고 얘도 v 플러스 dv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속도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합쳐져 버린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라지 m을 v로 놨다면은 스몰 m은 질량이 비록 처음이 제로인 상태지만 속도를 얘와는 다른 또 다른 변수 u로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라지 m이 이렇게 바뀌었고 스몰 m 같은 경우는 제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고로 델타 라지 p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또 무시현 항이 있죠.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이
그렇게 해서 봐보면은 결국은 같다 그 말이야.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스몰 m의 t 플러스 dt에서 스몰 m 플러스 dm 할 때 여기서 스몰 m이란 것은 시간이 t일 때의 m이요. 여기에서 m은 t 플러스 dt일 때의 m이고 고로 t 플러스 dt일 때의 m은 t일 때의 m 플러스 dm 이것은 미분 공식이죠. 미분 공식인데 t 플러스 dt일 때의 m의 실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스몰 m이기 때문에 스몰 m 적어주면은 여기에서 dm은 이코르 m 이게 나온다 그 말이야.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할 확률이 거의 99.9%냐면은 스몰 m의 t 플러스 dt는 스몰 m 플러스 dm 이렇게 해놓고 고로 t 플러스 dt일 때 이게 스몰 m은 m이다 해서 이하고 약분 시켜버리면 dm은 제로.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99.9%예요.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m은 시각이 t일 때의 m이다 그 말이야. 시각이 t일 때의 m이 뭐예요?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간 거야. 고로 d 스몰 m은 스몰 m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했던 이 두 가지 방법 있죠. 두 입자계의 완전 비탄성 충돌과 한 입자계의 두 부분으로 분리, 이것을 곧바로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입자계의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 t일 때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각각 속도 v 플러스 u로 달리고 있고, 또 t 플러스 dt가 되어지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해가지고 얘하고 서로 합쳐졌단 말이야. 그런데 t 플러스 dt 일적의 물리량을 어떻게 정해주라고 했습니까? 이게 라지 m이면은 라지 m 플러스 d 라지 m 그렇게 정해주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스몰 m 같은 경우는 스몰 m 플러스 d 스몰 m 그렇게 정해주라고 했지요. 그래 놓고 보면은 얘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고 이것 자체를 라지 m이 질량 증가한 걸로 봤기 때문에 스몰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제로가 되어진 경우가 되어져 버리죠. 고로 이 합쳐진 것을 질량이 증가된 라지 m으로 봤기 때문에 라지 m이 처음의 속도가 v였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된 라지 m의 속도는 v 플러스 dv 이렇게 적어주라고 했지요. 시각 t 플러스 dt일 적에. 그러면은 스몰 m 같은 경우는 속도가 뭐 되어지겠습니까? u 플러스 du 그렇게 적어줘야 되지요.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은 구속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즉 이때의 질량이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곧바로 암산으로 구속 조건을 적용하면서 해줘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적어주다 보니까 구속 조건도 따로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충돌 전후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충돌 후 전체 질량은 이것이죠. 이것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라지 m 스몰 m을 소거해버리면은 이것만 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각이 t 플러스 dt 일적의 라지 m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각이 t일 때의 라지 m 플러스 dm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거 이코르 실제적인 상황이 뭐예요? 이것이죠. 이것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죠. 왜? d 라지 m 플러스 d 스몰 m이 제로이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d 라지 m은 스몰 m 그렇게 되어지고 t 플러스 dt 일적의 스몰 m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t일 때의 스몰 m 플러스 d 스몰 m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제로가 된 이유는 뭐예요? t 플러스 dt일 때 스몰 m이 뭐예요? 제로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d 스몰 m은 마이너스 스몰 m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d 라지 p는 봅시다. 질량이 증가된 라지 m 운동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해놓고 속도는 v 플러스 dv 적어주고 이것은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 해봐야 제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처음의 운동량 라지 m v 스몰 m u 그렇게 되어지죠. 합쳐놓은 거.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아까와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d 라지 p를 dt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얘는 무시 가능하다겠죠. 고로 이것은 라지 f의 이 벡터는 이거 m a 벡터 마이너스 이것은 라지 m 닷트 vr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한 입자계의 두 부분으로 분리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t일 때 라지 m이었어. 이것이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t 플러스 dt 일제계는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지 m 같은 경우는 라지 m 플러스 tm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스몰 m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없다가 2단계에서 뜬금없이 존재한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의 속도는 u 이렇게 딱 하나의 변수로만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 이것처럼 뭐 플러스 d 뭐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 고로 구속 조건을 적어줘야죠. 좌변 질량 m, 우변 질량 라지 m 플러스 d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제로 이렇게 되어지고 t 플러스 dt 일적에 라지 m은 당연히 미분 공식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여기에서 보면 라지 m 플러스 tm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얻어낼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t 플러스 dt 일적의 m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여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곧바로 m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몰 m의 t 플러스 dt는 스몰 m의 t 플러스 d 스몰 m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이쪽에도 스몰 m이 있고 이쪽에도 스몰 m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t 플러스 dt일 적에 스몰 m은 t 플러스 dt일 때 보면은 스몰 m 딱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제 전체 개의 운동량 변화 d 라지 p는 이거 질량 곱하기 이 속도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 질량 곱하기 이거 속도 해줬고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라지 mv 해줬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전히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dt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무시 가능하다. 고로 f의 e는 m 라지 a 벡터 마이너스 m 닷트 그리고 상대 속도 vr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든지 간에 최종적인 운동 방정식은 다 똑같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미분 방정식으로 식 세우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